아동간호 전체적인 마지막 평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기출문제 and 예상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 1번에 보면 유아기라고 했죠. 그럼 이때 유아기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자율성,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치심 하면서 자꾸 마지막이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신뢰감은 어떤 식이에요? 영아기. 그래서 영아기는 신뢰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근면성은 여러분 언제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근면성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시기라 그랬죠. 일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쌤한테도 잘 보이고 엄마한테도 예쁘게 보이고 부지런하게 하는 거 학령기. 그럼요. 이 시기는 학령기가 되겠죠. 학령기. 이게 이루어질 때 칭찬하고 자존감이 높게 해줘야 되는데 니까짓게 뭘 할 줄 알아? 이러면 열등감 생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주도성은 어떤 거였어요? 내가 주도해서 뭔가 놀이도 하고 한다 그랬죠. 이 시기는 학령 전기. 이 시기 때 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죄책감이 생긴다 그랬죠. 엄마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 보다 생각한다 했어요. 죄책감. 그리고 자정체감은 언제예요? 청소년기. 이 시기는 자정체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체감, 혼미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초기는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성인 초기. 한 20, 30대. 제가 이때는 열심히 재밌게 친구들이랑 동료들이랑 논다 그랬죠? 무슨 시기다? 친밀감. 그래서 친밀감을 이루어야 되는 시기는 성인 초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 이 발달 과업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인 중기. 그럼 성인 중기라고 한다면 한 40대, 50대예요. 어떤 시기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생산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노년기. 돌아온 발자취를 봤을 때 뭔가 잘 살았다면 어떤 거 된다? 자아 통합감. 그런데 잘못 살아왔던 흔적이라면 절망감이 생기는 시기다. 이렇게 말했고, 프로이드는 이 시기들을 이렇게 안 하고 영아기 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영아기를 구강기 이렇게 말했고, 그죠? 구강기라고 했고, 유아기 시기는 뭐라고 했다? 학문기. 그 다음에 학령정기 시기는 남근기. 그 다음에 학령기 시기는 잠복기. 그리고 그 이후 시기는 하나로 다 퉁칠 거야. 뭐라고? 생식기. 그래서 프로이드는 구, 항, 남, 잠, 생 이렇게 말했고, 그죠? 같이 보고.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고위험 신생아는 미수가 조수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미수가가 들어가는 인큐베이터, 그럼 이 인큐베이터의 온도는 보육기 말합니다. 보육기의 온도는 몇 도가 좋다? 30에서 32도가 좋겠고, 습도는 몇 퍼센트가 좋다? 55에서 65%가 좋겠고, 그 다음에 and 산소도 세팅할 건데 산소는 얼마 미만으로 하겠다? 30% 미만으로 하겠다. 왜? 고농도의 산소를 줬을 때 눈에 치명적이라 그랬죠. 실명될 수 있는 질환이 미수가 망막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또는 수정체 뒤섬유 증식증이라고도 했는데 그 말 모르더라도 미수가 망막증, 눈에 문제를 줄 수 있다 하는 것도 올리시고, 이건 여러분 생명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하고는 관련 없어. 그런데 미수가 질환 중에서 미수가 망막증 말고 두 번째가 폐를 팽창시키는 물질이 부족해서 호흡이 중간중간에 멈춰버린다 그랬죠. 그 질환을 뭐라고요? 생명과 관련된 이 질환을 초자 양막증이라고 했죠. 초자양막증 또는요 뭐라고 했다? 특발성 호흡장애 증후군.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미수가 2대 질환이야. 눈에 관련 있는 거는 미수가 망막증, 하나는
특발성 호흡장애 증후군. 얘는 생명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32번에는 임신 32주에 태어났대요. 언제 이전에 태어난 애를 조사하라고 했다? 37주 이전이에요. 그런데 이때 신체적 특징 중 만사가와 다르다는 말은 미수가 특징 찾으라는 거야. 만사가는 38주에서 42주. 만사가는 달 다 채우고 나온 거 38주에서 42주 아이는 정상아들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상아와 다른 것은 이 말은 미수가의 특징은 했을 때 1번 틀렸잖아요. 솜털이 제가 어떻다 그랬어요? 많다. 그럼 제가 많다고 했던 게 솜털 많고 또 하나가 그럼 정말 더 중요한 게 솜털 많고 또 하나가 폐지 많고 이렇게 말했어요. 솜털이 많고 폐지가 많고 또 적은 거는 뭐가 적다고 했냐면 주름 많다고 안 했어.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하고 4번에 있는 주름하고 또 하나가 2번에 있는 지방 피하 지방. 그래서 적은 거는 주름, 지방 두 개는 적고 솜털 폐지 두 개는 많고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하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보면 귀의 연골이 두껍지 않겠죠. 아직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 다음 5번 피부가 얼마나 얇을까? 그죠? 그래서 혈관이 비칠 거야. 혈관이 투명할 정도로 비칠 거야.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엔드 미수가 특징은 호흡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빈번하게 뭐가 일어난다? 그럼요. 무호흡이 일어난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손목, 발목, 무릎, 팔꿈치 이런 데가 개구리가 폴짝 뛰는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다. 그죠? 관절이 구부리는 관절 부분이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거 특징이었고 남자아이에게는 고환이 음낭 안으로 안 내려왔었어요. 배 안에 있었어요. 복강 안에. 그거를 뭐라고 했다? 그럼 잠복 고환이라고 했어요. 여자아이는 음에 이런 게 돌출이 되어 있고, 그죠? 그런 설명했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아토피죠. 그럼 아토피 아이들 간호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아토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 소양증. 그러니까 가려운 거가 가장 큰 거니까 뭐를 해준다? 보습제 발라준다. 그리고 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톱은 짧게 그리고 또 팔꿈치 보호대 또는 장갑 보호대 이런 거 했었고 그리고 비누는 중성 비누를 써야 되겠죠. 중성의 보습이 가능한 중성 습윤성 비누. 습윤성 비누. 그래서 습윤성 보습제가 들어있는 중성의 습윤성 비누를 쓰자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꽉 끼는 옷은 헐렁한 게 좋은 거라 그랬죠. 꽉 끼는 옷이 아니라 헐렁한 옷. 이라고 했고 그리고 온도는 따뜻한 거 시원한 거 시원하게 그런 거가 들어갔고 목욕을 한다면 우리가 목욕에 관련된 걸 한다면 중조 전분 또 뭐 있어요? 하나 더 미온수 목욕 있었죠. 미온수 목욕 있었다. 그리고 발라주는 소양증 관련된 걸 다 하는 거예요. 한다면 칼라민 로션도 있었고 그리고 이 아토피 아이들은 파우더 이런 거 바르면 돼요.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리고 알레르기를 피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맞서야 돼요. 피해야 돼. 그거를 알레르기 인자를 피하자. 회피요법이라고 하면서 알레르기를 피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하는 거 먹지 말자. 어떤 거 있었어요? 그 음식 이름은 조금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초콜릿 안 좋다 그랬어. 그 다음에 달걀 안 좋다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달걀 안 좋고 우유 안 좋고 생선 안 좋고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뭐 또 땅콩 이런 거 안 좋다 그랬죠. 이런 거는 뭐하라? 피하라 하는 거 기억을 합니다. 초콜릿, 달걀, 우유, 생선, 오렌지 주스 이런 거는 피하라는 거.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출생해서 처음으로 보는 변이에요. 그럼 이 변은 태변이라고 하는데 며칠간 봐야 돼요?
3일간 보는 거야. 3일간 보는 거야. 근데 이 3일간 보는 변인데 24시간 안에 못 봤다면 이 아이는 기형이에요. 어떤 기형이에요? 학문이 없는 거죠. 무학문 또는 밀폐학문 의심하는 거죠. 그럼 이 태변은 3일 동안 보는 건데 빨리빨리 보는 게 좋아? 그럼 빨리빨리 보려면 질문, 엄마의 뭐를 먹어주는 게 좋다? 초유를 먹어주는 게 좋다 그랬죠. 이 초유의 염분이 무슨 일을 한다? 해변의 배설을 도와준다. 이런 말 있어요. 초유 안에 들어있는 염분이 해변 배설을 촉진한다. 이런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해변을 3일 동안 보는 거라면 여기에 3번에 있는 이행변도 기억합시다. 이행변은 생후 4일에서 언제까지? 14일 사이에 보는 변을 이행변이라고 했고, 묽어요, 찐득찐득해요? 묽어요. 그리고 색깔은 무슨 색이다? 섞여 있어요. 녹황색을 하고 있어요. 태변의 녹색도 좀 섞여 있고 정상변의 황색도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좀 섞여 있고. 그래서 태변, 이행변 두 가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신생아 목욕입니다. 자, 신생아 목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유 언제 할까요? 수유 전에 한다. 그죠? 그리고 30분 이상 씻기는 게 아니라 얼마 씻겨요? 빨리 해요. 5분에서 10분이에요. 빨리 시켜야 돼요. 그죠? 5분에서 10분이에요. 그 다음에 알칼리성이 아니라 중성 비누. 그리고 파우더 이런 거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제대 부분에 아직 탈락, 똑 떨어지지 않았다면 씻기고 나서 뭘로 소독할까요? 70% 알코올. 70% 알코올로 소독하고 건조시켜요, 촉촉하게요. 건조시키고 언제 제대가 탈락된다? 탈락은 떨어지는 거야. 생후 7일경에 탈락되겠다. 그리고 눈을 씻길 때는 맞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비누는 쓴다 안 쓴다? 비누는 안 쓴다. 어디부터 담근다? 발부터 담근다. 폐지는 제거한다, 제거 안 한다? 제거 안 한다. 신생아 목욕물의 온도는 한 40.5도 정도다. 그래서 40.5도 정도다. 또는 보기에서 40에서 43도 안에 들어가면 신생아 목욕물로는 적합해요. 됐죠? 근데 온도계가 없다면 팔꿈치로 잰다. 이런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7번 영아의 이유식입니다. 자, 이유식입니다. 생후 유치가 나면서부터 하는 거죠. 유치가 하악의 전니 중심 앞니라고 해서 가운데 하악에 낸다 그랬죠? 그 이가 언제 나요? 6개월에 나요. 그래서 이유식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6개월에서 12개월. 6에서 12개월이 가장 좋겠다 하는 이유는 철분, 공급 보충을 하려고 설분 보충을 하려고 그리고 모유보다 이유식을 안 좋아해 그래서 모유를 먹이고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세요 이유식을 먹이고 좀 부족한 부분만 모유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3번에 복, 고, 야, 화 순서로 한다. 그리고 4번 잘못하면 이렇게 흡입됩니다. 젖병이 구멍이 크면 그리고 5번 처음 먹이는 이유식은 2가지 이상을 섞는다.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섞어서 먹이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씩만 적응하자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맞는 거는 3번 이유식은 곱고 야하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에 보면 8세 여아가 자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볼 수 있어요. 자, 귀 어디서 키워드 잡았어요? 다른 거에선 잘 못 잡지 않을까? 귀밑샘, 그죠?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가 되겠고 그럼 이 볼거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예요, 균이에요? 바이러스다. 알아보는 테스트는 레몬을 먹여봤을 때 새콤한 거 먹이면 아파하니까 레몬 테스트다 라고 했고 식사는 어떤 식사가 좋다? 유동식이 좋아요.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 하나가 목이 많이 아프다면 이게 성홍열뿐 아니라 목이 아플 때 일반 사람들도 똑같아요. 목이 아프다면 따뜻한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가글 하는 게 좋아요. 함수라는 말이 가글이야.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함수한다 이 말이 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다 하는 거. 그리고 이때 성홍열에서 아니 볼거리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합병증이잖아요. 그럼 합병증이 남자 아이라면 어떤 합병증이 생긴다? 보한염이 생긴다. 여자아이라면 난소염이 생기기 때문에 무엇을 초래할 수 있다?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 향후 불임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 뭐냐? 이래 말하면 볼거리가 돼요. 그럼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죠? 예방접종이 뭔데요? MMR. 언제? 12에서 15개월에 하겠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에 보시면 조심하세요. 저도 잠깐 아까 착각했어요. 영유아 보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지금 영유아라 그랬어요. 그럼 영유아들한테는 예방접종 스케줄이 가장 중요해요. 조금 전에 영감보호할 때 감염, 호흡 이런 거는 미숙아들한테 중요한 거였고 그래서 영유아 하면 예방접종 외우세요. 틀리셨다면.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인큐베이터가 되겠죠. 자, 지금 틀린 거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된 거는 문제들이 만든 거예요. 하셨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국시장에 9월 11일 날 우리 원생분들이 가면 아마 시험은 긍정문으로 나올 거야. 틀린 거 찾는 거 안 나오고 옳은 거 찾는 거 나오니까 어째 보면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게 더 어렵지 않아? 확실하게 모르면 좀 못 찾는 거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연습해야 되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4번에 보시면 미숙아는 체중을 측정한 후 통목욕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그럼 체중 측정 안 하고 뭘 확인할 건데요? 뭘 측정할 건데요? 아니야. 4번이 틀린 이유는 전체가 다 틀렸어. 왜요? 통목욕을 안 해요. 미숙아는 통목욕을 못해요. 하는 겁니다. 그럼 미숙아는 어떤 목욕할까요? 스폰지요. 미숙아는 스폰지에 물을 적셔가지고 스폰지에 닦아주는 스폰지 목욕 또는요. 만약에 피부가 건조하기까지 하다면 어떤 목욕도 된다? 오일 목욕도 돼요. 그래서 조사나 미숙아는 스폰지나 오일 같은 걸로 닦아주는 거지 건강한 아이만 통목욕이 돼요. 건강한 아기 통목욕이에요. 그래서 4번은 전체가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를 말하네요. 이때 간호는 어떤 거였어요? 영, 감, 보, 호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여기서 제외되는 거 찾았으니까 4번은 영유아하고 상관있고 미숙아는 영감, 보, 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호흡 유지라고 했었잖아요. 호흡 유지.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에 보시면 다음 중 홍역의 특징입니다. 1번 바이러스 맞죠? 그리고 홍역은 단계가 어떻게 나누어진다? 증상의 단계가 처음에는 초반에는 카타르기 그 다음에 발진기 그리고 점점 회복되는 열이 떨어지는 시기 회복기, 그죠? 회복기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이때 질문합니다.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는 언제가 된다? 카타르기 시기가 전염력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 카타르기 시기 때는 나타나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 카타르기 시기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나타나요? 입안 점막에 회백색의 점이 찍힌다 그랬죠. 그 점이 나타나는 게 언제다? 카타르기 시기야. 그 점을 코플리 반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눈이 부신다 그랬죠. 그래서 밝은 빛만 보면 눈물이 시큰시큰 아프고 눈물이 난다 그랬어. 그래서 방이나 병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다? 밝게 하면 안 좋다 그랬어요. 어둡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게 결막염이 나타나는 것도 카타르기 시기 때 나타나요. 그래서 2번에 전염력이 강하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에도 보세요. 결막염으로 어두운 환경이 필요하다. 밝은 빛만 보면 눈이 부시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3번 공기 감염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공기감염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하나아이가 걸려 있다면 카타르기 시기 때 삽시간에 다 옮기는 거야, 바이러스를.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해야 된다. 맞아요. 몇 급 감염병이니까 홍역은 2급 감염병이니까 격리하는 거 맞아요. 근데 5번에 보면 불임하고 관련 있는 거는 서홍역이 아니라 뭐예요?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가 불임하고 관련이 있죠. 13번입니다. 자, 13번에는 영아기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아니고 제외되는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4번 틀렸잖아요. 12개월의 체중이 출생 시 얼마가 된다? 3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조심하세요. 혼자 앉을 수 있어요. 언제? 6개월에요. 혼자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아가 사망한다면 원인은 뭐였다? 선천적 기형이 맞아요. 하는 거 보시고 14번에 보시면 다음 중 태아 저가구증이라고 했어요.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뭐죠? 제대 동맥이 아니라 어느 혈관을 통해서 하겠다? 제대 정맥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1번은 엄마가 마이너스 맞죠? 그리고 5번에 태아가 플러스 맞죠? 그리고 예방주사 있다 그랬죠? 그 예방주사가 로감주사 누가 맞아요? 엄마가 맞아요? 아기가 맞아요? 엄마가 맞지. 엄마가 맞는 거예요. 엄마 몸에 맞아서 엄마 몸이 늘 처음 아기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은 뭐가 있어요? 교환수열 하나 더 적어둬야 되죠. 형광, 광선요법. 1차는 광선요법, 황달하면 광선요법, 그리고 두 번째가 교환수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에 보시면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2번 조산하는 고농도가 아니라 뭐예요? 저농도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5번에 보세요. 핵황달은 언제 나타나는 황달을 말했어요? 24시간 이전에 24시간 이전에 황달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적극적인 황달 치료 이게 바로 뭐다? 광선 치료.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교환 수혈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16번에 보시면 당뇨병 아동간호로 제외되는 거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당뇨병 아동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당뇨병 아동이라면 이때 당뇨는 몇 형 당뇨야? 1형이에요, 2형이에요? 1형 당뇨야. 1형 당뇨야. 그럼 1형 당뇨는 인슐린에 의존한다, 의존하지 않는다? 인슐린에 의존성 당뇨라서 주사약이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자가 주사가 힘들기 때문에 경구용을 준다? 틀렸다고요. 먹는 약은 안 돼요. 주사가 들어가야 되는 소리가 되겠죠? 봐주십니다. 조금만 더요. 자, 17번에 보시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자 조심하세요. 여기도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선천성 대사장애는 검사해주잖아요. 왜 해줘요?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자.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몇 차 예방이에요? 2차 예방이죠. 그래서 1번 맞아요. 목적은 대상자 조기 치료를 위한 것이다. 2차 예방이에요. 그리고 2번에 보면 생후 선천성 대사장애는 언제 검사해요? 2에서 7일경. 그럼 지금 여러분 2에서 7일경이면 3번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대사장애 검사가 2일에서 7일이라며 2일에서 7일 사이면 된다면 그러면 2번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2일부터 되니까. 그래서 9월 11일 시험 볼 때 숫자가 나오면 내가 외운 그 숫자가 아니라도 그냥 그 범위 안에 언저리에 속하면 맞다고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2번도 맞아. 그 다음에 이 선천성 대사장애 검사에서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 중에서 질문 제가 꼭 기억할 게 뭐가 있겠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름이 뭐였죠? 크레틴증 그거는 대사장의 첫 번째 크레틴증 또 하나는 시험 문제 푸실 때 페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사장애라 그랬죠? 고페닐 알라닌 힐증 또는 페닐 에톤 요증 이렇게 페닐 들어가면 대사장애 그다음에 크레틴증 들어가면 대사장애 그죠? 그래서 여기는 3번도 맞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크레틴증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피를 발 뒤꿈치에서 체할할 거야. 그리고 금식 상태에서 안 하잖아요. 이거는 매겨봐야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 검사는 언제예요? 수유를 한 지 얼마는 지나야 돼? 24시간은 경과해야 돼. 경과해야 돼. 그리고 제일 좋은 시기는 2일에서 7일이지만 제일 좋은 시기는 48에서 72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대사장애 질환을 앓는다면 이 아이는 어떻다? 잘 안 먹으려고 할 거야. 빨지 않아? 그리고 또 먹으면 몸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안 받아주니까 토할 거야. 토하니까 발달이 어떨까요? 잘 안 돼. 발육이 저하되고 발육이 안 된다면 어디 발달도 잘 안 돼? 뇌 발달도 안 돼서 반사 반응도 어떻게 됐다? 떨어질 거야. 그죠? 반사 반응도 떨어지고 또 지능도 저하되고 그리고 윤기가 흡수가 영양분이 흡수가 짝짝 안 되니까 머리카락 같은 데가 어떡하다? 푸석한 머리카락 되겠고 변비와 설사 중에서 뭐가 잘 생긴다 그랬어요? 변비가 잘 생기겠고 그리고 뇌발달의 문제로 더 심하면 경련 또는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 있는 게 대사장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18번에는 인공영양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침대에 눕혀서 아니죠. 자, 4번에 보니까 젖병 소독 뭐로 해야 돼? 자비소독이잖아요. 그럼 자비소독할 때 어저께 끓는 물에서 10분간 한다. 남은 우유는 어떡하죠? 버린다. 그리고 우유의 온도는 손등이 아니라 뭐요? 손목 안쪽이죠. 손등은 뭐죠? 음식물의 온도가 되겠죠. 그리고 수유 중간중간에 수유 후에 뭐 한다? 트림을 시킨다. 그리고 수유하고 나서 애기 어떤 자세로 눕혀줄까요? 우측위로 눕혀준다. 포유하고 나서는 우측이 제가 다른 건 다 좌측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기 우유 먹이고 나서 좌측 위로 눕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함께 섞어서 첨가해서 준다. 이런 말을 했고 자, 그 다음에 20번에 19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거예요. 분만 후 2번 틀렸잖아요. 7일째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익기스야. 언제 나와? 2, 3일간 분만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그때 나오는 모유가 초유라고 했고 면역체가 많다 그랬죠. 그럼 1번 이때 면역체가 많아서 반드시 먹여야 되는 이유는 무슨 면역이에요? 여러분, 면역체가 몸에 많아서 먹였대. 자연, 그리고 수동, 그죠? 자연, 수동 면역이라는 거. 그리고, 5번에 염분이 들어있다는 거. 그죠? 그런 거 있었고, 20번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번에 보겠습니다. 21번에 보시면, 21번에 20번에 넘어갈게요. 20번 아까 했으니까 21번에 보시면 사물을 의인화시켰다는 말은 식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인형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종이가 아프다고 종이 아야해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어떤 식이야? 유아기. 그래서 유아기는 여러분 중요한 게 많아. 유아기 하면 또 올라야 되는 게 백화점에서 뜰을 쓰면서 뒤집어지고 있다? 뭐요? 분노, 발작. 키워드가 유아기 하면 분노, 발작. 그리고 또 자율성, 그리고 또 학문기, 그리고 또 하고 아우 예쁘네 이런 하는 거 거절증, 거절, 그죠? 거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물을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물활론적 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물활론적 사고.
그리고 숨바꼭질 하다가 숨었어도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그거를 좀 어렵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라고 말했어요? 대상 영속성 개념이라 그랬어요. 대상 영속성 개념은 까꿍하고 숨었어도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걸 말했어요. 그게 유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22번에는 반사 중에서 발바닥이라는 말하면 제가 발바닥 바빈스키라고 했었죠. 그럼 바빈스키 또는 바뱅스키 반사인데 얘가 가장 늦게 없어질 거예요. 그럼 가장 늦게 없어진다면 언제 없어졌어요? 알아두세요. 12개월에. 바뱅스키는 12개월에 소실돼요. 다른 반사까지는 언제 소실은 기억 못해도 돼요. 그런데 모로 반사는 3개월에 없어지고 바뱅스키는 12개월에 없어지는데 가장 늦게 없어진다. 바뱅스키. 발바닥 나오는 거 바뱅스키 되셨죠? 그 다음에 포옹을 하는 반사는 뭐라고요? 모로 반사. 그 다음에 강직목 반사는 머리 한쪽으로 돌렸더니 구부리고 펴고 이거 뭐예요? 강직목 반사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입가에 이렇게 뭔가 손가락을 댔더니 막 입을 따라오더라. 무슨 반사예요? 먹이, 찾기 또는 포유 반사, 해적이 반사 이런 말 했어요. 그 다음 23번 여러분 잘 틀리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틀리는 게 나. 그래서 성홍열 하나가 인두통이 있다면 이때 차가운 얼음을 물고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함수한다. 함수라는 말은 가글 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24번에 엄마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유아가 때를 쓴대요. 이거는 뭐예요? 엄마와의 격리로 인한 뭐죠? 분리불안인 거죠. 이때 낯가림은 여러분 보통 언제 생겨? 유아기가 아니라 6개월에서 8개월. 6개월에서 8개월에 생겨요. 영아기 때 생겨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25번에 모유 수유 교육을 하겠습니다. 1번 틀렸나요? 맞았나요? 옳은 것은이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수유 시간은 얼마 정도가 좋냐면 엄마 전매기 때요. 10분에서 20분. 모유 수유할 때 시간은 10분에서 20분이 좋아요. 근데 1번에 보니까 10분 이내로 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10분에서 20분이 좋은데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남은 젖은 비운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 아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유방이 땡글땡글해서 전몸살을 앓는다 그랬죠? 뭘 초래할 수 있다? 유방 모성간호에서 우열 이런 거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남은 젖은 비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에는 아까 말했죠. 먹이 찾기 반사였어요. 한번 보시고 27번입니다. 27번에는 감염 예방인데 이때 손을 씻는데요. 그럼 질문합니다. 이때 손을 씻는 데는 소독을 강조하는 내과적 손 씻기인가요? 멸균을 강조하는 수술실처럼 손을 씻어야 되는 외과적 손 씻기인가요? 응? 발음 잘해요. 내과적이에요. 내과적, 외과가 아니에요. 내과적 손 씻기를 말하는 겁니다. 소독의 개념인 내과적 손 씻기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28번에는 아동의 성장 발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요. 자, 1번 연속적이죠. 비연속적은 성장이 중간에 끊어진다는 거잖아. 아니죠. 연속적이죠. 그리고 2번 일정한 방향으로 발달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때 일정한 방향은 어떤 거요? 머리에서 발끝으로. 그러면 근육이 큰 거, 작은 거 있으면 어떤 거부터?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그리고 전체가 있고 일부분이 있다면 전체에서 부분으로.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거와 특수한 게 있다면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그죠? 그리고 중심과 말초가 있다면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가역적이다. 가역적은 걸을 수 있던 아이가 못 걷는 시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가역적이라고 하셔야 돼요. 다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찍 목을 가누었다면 걷는 것도 이 아이 빠를 거야. 알 수 있어요. 예측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다. 그리고 딱 그 시기에 일어나진 않아. 왜? 개인차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기억하고 이때 성장과 발달 중에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뭐였죠? 발달.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발달. 사이즈가 증가하는 거는 성장. 기능이나 기술이 증가하는 거는 발달. 그럼요.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29번에 볼게요. 29번에 보면 탈수의 증상입니다. 탈수의 증상. 자, 탈수가 일어나면 소변의 양이 감소되죠. 그럼 소변의 양이 줄어드니까 진해요, 묽어요? 진해요. 그럼 소변이 진하다, 묽다 말할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소변 비중. 그럼 이때 진하면 소변 비중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소변 비중이 상승할 거야. 그 말이고, 그리고 2번, 배가 빵빵할 리가 없잖아? 물이 없는데, 그죠? X. 그 다음에 3번에 천문이 팽창되는 게 아니라 탈수 때는 함몰되죠. 팽창은 언제 됐어요? 뇌압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땡깡 부렸을 때, 울거나 긴장했을 때, 그리고 물기가 없으니까 근육이 어때? 시들시들한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아침 뉴스에 보니까 슈퍼나 조그만 그 야채 코너 같은 가게에는 야채를 안 내놓고요. 상자에다가 야채 이름만 적어놨대. 그래서 부추, 가루하고 냉장고에 있음. 시금치 냉장고에 있음. 왜? 내놓으니까 시들시들해지니까 물기가 없어가지고 탄력이 감소되고 체중은 감소가 되겠죠. 그 말입니다. 더 적어보신다면 체온은 어떻게 돼요? 체온은 그럼요. 정말 중요한 거 체온은 올라가요. 그럼 체온이 올라간다는 말은 얼굴도 볼그스름하니 홍조를 띠고 있어요. 그 입은 말라 있어요. 축축해요. 구강은 분조해요. 그죠? 하고 체온이 올라가면 맥박은 어떻게 돼요? 맥박은 빨라져요. 그리고 호흡도 함께 빨라져요. 그럼 물이 없으니까 혈압은 어떻게 될까? 떨어져요. 혈압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탈수의 증상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탈수의 증상은 기본 간호에서 물을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